할아버지 병원 올 때는 씻고 오셔야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환자들이 불편합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늦은 밤 세찬 빗줄기가 병원 주차장을 때리고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응급실 문은 끊임없이 열렸다 닫혔다.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의사들의 지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차갑게 깔린 형광등 불빛이 뒤엉켜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리더니 낡은 점퍼에 젖은 바짓단을 끌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신발 바닥에는 시골 흙이 묻어 있었다. 머리칼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그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접수 창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 최주임은 고개를 들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이고 할아버지, 병원 올 때는 씻고 오셔야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환자들이 불편합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 순간 대기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노인을 바라보았다. 한 중년 남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의자에 몸을 비꼈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노인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속삭였다. 저분 노숙자 아니야? 왜 응급실에 들어왔지? 다른 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병원 위생은 생각도 안 하나 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든 서류 가방 손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낡은 가죽에는 손때가 묻어 윤기가 사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의 삶을 함께한 동반자 같았다. 간호사 최주임은 인상을 더욱 깊게 찌푸리며 차갑게 덧붙였다. 여기 응급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아세요? 기본적인 위생도 지키지 않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어서 밖으로 나가세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비원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게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호랩이 냄새 같다고 할까요? 다른 환자들이 다 싫어하십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그 말이 떨어지자 대기실 여기저기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인은 무언가 항변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지만 끝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조금 굽혀 미안하다는 듯한 제스처를 보일 뿐이었다.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리며 한 중년 신사가 들어섰다. 깔끔한 검은 양복에 윤이 나는 구두, 손에는 고급 명품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간호사와 경비원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쪽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VIP 대기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교수님. 곧 담당 의사도 대기 중입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방금 전까지 노인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과 냉대는 온데간데 없고 친절과 정중함이 가득했다. 노인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오래된 상처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인턴 간호사 김다혜는 차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그러자 최주임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끊었다. 다혜 씨, 신입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요. 병원은 자선 사업장이 아니에요. 저런 분들은 받아주면 안 돼요. 질서만 어지럽히니까. 다혜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노인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여기서 진료를 못 본다 해도 화장실만이라도 잠시 쓸 수 있겠습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더욱 냉정했다. 여긴 환자 전용 구역입니다. 환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순간 로비에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조차 멈춘 듯 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대기실 안은 불편한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고의적으로 코를 막았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단단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언젠가 보여줄 날이 올 것처럼.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김다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뛰어나가 노인을 불러 세웠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쏟아지는 빛 속에서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혜는 숨을 헐떡이며 두 손을 모아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에요. 전 신입이라 뭐라 하지 못했지만 우리 병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묘한 힘이 있었다. 다혜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노인은 결코 평범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응급실에서 쫓겨났던 그 노인은 다시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낡은 작업복 대신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걸친 차림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만든 주름과 거친 손은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접수대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간호사 두 명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다. 저분 또 왔어. 며칠 전에도 왔잖아. 그러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 계속 병원에 서성거린다던데. 수상하지 않아? 노인은 그들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 척하며 조용히 대기실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신문을 펼쳐 들고 무심한 듯 지면을 후었지만 사실은 병원 내부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관리 직원들의 표정과 태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VIP 매니저 서 과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원의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시했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익숙했다. 저분 또 오셨네요. 우리 병원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아서 불편하게 해드리세요. 서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옆에 있던 간호사 최주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병원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은 인턴 간호사 김다혜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꼭 움켜쥐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선배들 앞에서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동시에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그 후로도 노인은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나타났다. 때로는 낡은 운동복을 입은 모습으로, 때로는 수수한 정장을 차려입고 오기도 했다. 그는 병원 로비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때로는 응급실 입구 근처에서 무심히 서 있기도 했다. 직원들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다. 저 노인 또 왔어. 진짜 수상하다니까. 도대체 왜 매일 오는 거지? 보안팀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그 모든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어딘가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노인이 손자와 함께 병원 레스토랑을 찾았다. 직원은 그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레스토랑은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바로 그때 다혜가 서둘러 달려왔다. 잠시만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며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시죠. 손자분이 창밖 풍경을 보며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서 과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다혜를 향했다. 인턴,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혜는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다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손자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레스토랑 안에 밝은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노인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의 입술에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내부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서 과장은 노인을 경계하며 보안팀에까지 보고했다. 저 노인 뭔가 이상합니다. 매일 서성거리고 환자도 아닌데 병원 내부를 기웃거려요. 신속히 조치하세요. 하지만 보안팀장은 망설였다. 그냥 무해해 보이는데요. 환자 보호자일 수도 있고. 무슨 소리예요? 고급 병원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에요. 빨리 처리하세요. 서 과장의 강압적인 태도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혜는 속이 끓어올랐다. 그녀는 동료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저 할아버지 왜 매일 오시는 걸까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다. 관심 꺼. 우리 일이 아니야. 그냥 귀찮게 굴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며칠 뒤 저녁 노인은 로비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서류 가방이 살짝 열리며 안쪽에서 오래된 명패 하나가 비쳤다. 거기에는 흐릿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한성병원 초대 이사장 한재현. 노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명패를 다시 가방 속 깊이 넣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마치 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혜가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혜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신문을 접어들었다. 다음날 아침 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직원 회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차트를 정리했고 관리자들은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서두르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오늘 그는 낡은 작업복이 아닌 오래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구겨졌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넥타이. 손에는 여전히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리셉션 데스크에 있던 최 주임은 그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또 오셨네.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서 과장은 날카롭게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다. 저분 아침 일찍부터 나타나서 왜 저러는 거죠? 보안팀 저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하지만 노인은 직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듯 천천히 그러나 당당한 발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듯 익숙한 길을 걷는 모습이었다. 서 과장은 급히 그 뒤를 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님, 이쪽은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러나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배인실 문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만요. 최 주임이 황급히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지배인님은 아침 8시에 출근하시나요? 그 한마디에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서 과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때 복도 끝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 여전히 8시 출근이지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병원 지배인 박 원장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장님. 그 순간 사무실 안은 얼어붙었다. 서 과장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고 최 주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오래된 명패와 서류들이 꺼내졌다. 그는 명패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한성병원 초대 이사장 한재현. 명패의 글자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모두의 눈이 커졌다.
지금까지 냄새난다며 불청객이라며 쫓아내던 그 노인이 사실은 이 병원을 세운 설립자이자 회장이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 일주일간 나는 당신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태도로 환자를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병원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서 과장은 다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뵈었습니다. 잠깐의 실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됐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직원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부터 이 병원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이 병원은 특권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노인도 아이도 장애인도 누구나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천천히 다혜를 바라봤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김다혜 씨. 네, 회장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보여준 작은 친절과 진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의료 정신입니다. 앞으로 이 병원이 가야 할 길은 당신이 보여준 그 모습에 있습니다. 다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 과장은 머뭇거리며 다시 나섰다. 회장님,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병원의 품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VIP 환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노인은 단호하게 손짓하며 말했다. 과장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품격이란 차별이 아니라 포용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이들이야말로 이 병원이 가장 먼저 품어야 할 환자들입니다. 그의 말에 서 과장은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에서는 작게 웅성거림이 일었고 일부 직원들은 눈빛이 흔들렸다.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전 직원은 특별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응대하는 방법,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술,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병원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복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감탄을, 누군가는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누구도 회장의 권위 앞에서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병원에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묵직한 울림으로 직원들의 가슴에 꽂혔다. 그리고 그날 병원은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 직원 비상회의가 끝난 그날 오후, 병원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장은 우선 응급실의 동선을 새로 설계하라고 지시했고, 관리팀은 오래된 표지판과 안내 문구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장이 대기실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걸렸다. 낡고 차가운 금속 글씨 대신 따뜻한 질감의 목재 간판이 걸렸고, 복도 벽면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실시간 대기 정보와 응급 우선순위 원칙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교육은 그 다음날 바로 시작되었다. 노인, 장애인 보호자, 아이를 응대하는 기본 태도부터 응급실 분류 기준과 설명 책임까지 하루 2차례씩 집중 세션이 진행되었다. 외부 강사로 초빙된 재활의학과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언어가 치료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차갑고 효율만 앞세운 말투가 아니라 환자의 체면과 존엄을 지키는 문장을 습득하는 시간이었다. 아이고, 왜 오셨어요? 대신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입에 익히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었다. 다혜는 교육 내내 앞줄에서 메모를 빼곡히 적었다. 그녀는 자신이 했던 작은 선택이 병원의 변화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었다. 반대로 서 과장은 처음엔 냉소적이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회장의 단호한 선언과 직원들의 달라진 눈빛 앞에서 더는 예전의 논리를 밀어붙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품격이라는 낱말 뒤에 숨겨두었던 편견과 서열의식이 사실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상하게 했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문턱이었다. 응급실 입구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가 새로 설치되었고 휠체어와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닥에 턱이 부드럽게 정리됐다. 대기 공간의 의자는 높이가 다른 두 종류로 바뀌었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손잡이가 추가되었다. 화장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용 구역으로 개편되었으며 소독과 청소 주기가 보란듯이 게시판에 공개되었다. 환자 전용 구역이라는 경고문 대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붙었다. 회장은 매일 아침 6시 45분 응급실 전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그는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어제 환자에게 건넨 첫 문장은 무엇이었나? 오늘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슬로건이 아니라 각자의 작업표에 적히는 구체적 과제가 되었다. 기록팀은 대화 스크립트를 표준화했고 교육팀은 롤플레잉을 통해 상황별 응답을 반복 훈련했다. 말은 약이기도 하고 흉기도 된다라는 회장의 말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직원들의 가슴에 남았다.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다. 불필요한 충돌과 민원이 줄었고 환자 설명 부족으로 인한 재방문 비율도 낮아졌다. 무엇보다 대기실의 표정이 달라졌다. 서로에게 눈치를 주던 시선이 사라지고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손짓이 늘었다. 한 노인은 접수 창구에서 물컵을 건네받고는 작은 목례를 했다. 그 목례 하나에 이 병원이 그동안 잊고 있던 사람의 온기가 있었음을 모두가 깨달았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